안녕하세요.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강의하게 된 윤지영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강의가 원천징수와 4대 보험인데요. 저희 업무에서 보면, 이제 세계사 사무실, 아니면 세무사 사무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듣는 분도 많으실 건데, 이번에 중점하는 거는 제가 노무사보다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쪽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입퇴사 관련된 거랑 입퇴사 했을 때 조건,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리고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PPT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관련해서 이제 책으로 보시는데요. 저희 책이 생각보다 조그맣지만 되게 통통하죠.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원천징수 파트가 있으시는데, 원천징수는 사실 이 책으로도 그냥 마스터 될 정도로 여러분이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책만 잘 읽어보실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는 이 책 위주로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관련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개념을 잡기가 좀 힘드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왜 힘드냐라고 했더니 내 세금이 아니다. 그죠? 내 세금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회사가, 그죠? 지급하는 자가 의무를 가지는, 그죠? 소득자가 아닌 지급자가 의무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개념에서 개념 한번 잡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프로필은 여러분이, 그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천징수 제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금, 그죠? 회사에서 부담하는 세금, 회사에서 지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어떤 게 있냐라 했을 때, 일단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로 나눠져요. 법인과 개인 사업자. 그죠? 그러면 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는 사실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이시면서 내가 개인 사업자처럼 또는 개인 사업자이신데 법인 사업자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의 개념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에, 그죠? 내가 개인, 이제 사람은, 이런 사람, 이제 사람인자 관련해서 보시면, 사람, 인격을 가지는 사람, 인격을 가지는 사람에는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나 사람 맞죠? 그죠? 개인, 자연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개인, 자연인 맞고요. 자, 그랬을 때 뭐도 있냐 했더니, 자, 나처럼, 그죠? 개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인, 또 사람이고요. 또 누가 있느냐 했더니 법인 해서 법인 얘도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그죠? 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법인은 어떻게 태어났냐라고 했을 때 법을 통해서, 그죠? 법으로 너 인간 돼라고 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게 법인이에요. 그러면 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자, 사업할 수 있죠? 그리고 세금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사실 얘는 법인이지만 사람, 개인과는 다르기 때문에 상속권자 이런 건 없겠죠. 그지? 그래서 얘가 결혼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혼인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얘도 인격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법인격이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법인 회사 설립을 한다잖아. 그죠? 그럼 법으로 나 이런 요건을 가졌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할 거고, 목적 사업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그지? 인류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법인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죠? 인간처럼 하기 위해서는, 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 목적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그 목적이, 그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들어보셨죠? 그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그랬을 때, 목적이 뭐냐? 나는 사업하기 위해서, 그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익을 나눌 거야 하는 영리법인이 있고, 나는 그치? 어떤 이제 공익적인 목적 또는 비공익적인 목적이라 해도 이익을 나누지 않고
그죠? 이렇게, 내가 영리성 외에 영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그죠? 내가 영리성이, 이건 좀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 어떻게? 비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요. 자, 영리법인하고 뭐 한번 하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했더니, 이제 영리를 해서 이익이 난다. 이익이 있었을 때, 이거를 구성원들과 나누는 거는 영리법인. 구성원과 나누지 않는 거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요 주주나 사원들, 주식회사나 그죠? 뭐 묘한 회사 만들어서 이익을 벌어서 그 주주나 사원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영리법인이 될 거고요. 원래 나는 그지? 이익을 만들어서 주주나 사원한테 나누려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는, 그죠? 학술 사업이라든가 학교 사업이라든가 이런, 영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나는 이제 회사로 이제 설립된 거야. 라는 게 비영리법인인데, 자, 그랬을 때, 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학교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학교 사업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기부를 받거나 뭐 학교 건물을 이제 기부받아가지고 학교 사업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매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비영리지만 그죠? 사업적으로 이익이 남는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주는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그죠? 이익이 남았을 때 출연자, 그죠? 기부한 사람한테 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쓰냐? 원래 목적인, 그죠? 학교 사업에 이거를 쓰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영리법인은 우리가 하다가, 안 되겠어. 그냥 우리 청산해.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그죠? 내가 불입한 지분 같은 걸 나누고, 그죠? 이렇게 해산하고 청산하잖아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아. 어떤 의미에서는 죽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자, 비영리법인도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랬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죠? 원래 출연자한테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같은 목적의 비영리법인한테 주거라. 그죠? 이렇게, 이게 거의 중요한 거죠. 이렇게 주거라. 없다. 그죠?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면 줄 데가 없다. 라고 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게 비영리법인이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눠진다. 라는 거 개념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영리법인은 어떤 목적이다?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으로 이제, 그죠? 나눠서 주주들이나 사원들한테 나눠주겠다. 라는 의미에서, 그죠? 회사를 법에 의해서 회사가 성립되고 인격을 받아서 하는 게 법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인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내가 그 대표자가, 개인 사업자가, 대표자가 자기가 사업을 그냥 물건 때려가서 하고 팔기도 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은 어떻게 해요? 법에서 인격을 줬어. 그죠? 그래서, 주식회사,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법 인격은 있는데, 이 자체가, 그죠? 물건을 매입하거나, 뭐, 판매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임직원이라고 해서, 그죠? 요 임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게 관련돼서, 이익은 누구한테 귀속된다? 법인 이름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법인이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헷갈렸어요. 이제 좀 혼돈되는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 홍길동 씨가 있었어. 사업자 홍길동 씨가 있었어. 그죠? 홍길동이라는 사업을 했어. 그죠? 홍길동 산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인으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홍길동 산업이라고 해서 내가 요거 상호로 해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통장에는, 여러분, 또는 아니면 홍길동 사업이 부동산을 샀어. 어떻게? 공장을 샀어. 공장 건물을 샀어. 그랬을 때 등기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등기에 홍길동 사업으로 나올까요? 홍길동 개인으로 나올까요? 개인명의로? 개인명이에요. 그죠? 통장도 요즘에는 사업용 계좌라는 게 있긴 하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홍길동, 관로에 넣고 홍길동 사업,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 명의도 누구 거다? 사업이 아닌 개인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 같은 게 개인 사업자는 내가 공장 건물을 사서 홍길동 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 부동산 등기를 떼버리면 명의가 홍길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홍길동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좋을 때 너무 좋아. 그죠? 왜? 벌어온 게 다 내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IMF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요. 그치? 망했어. 망했다라고 하면 이 책임은 어디까지 지냐? 그죠? 요거는 개인이, 그죠?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무한 책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 아파트, 홍길동 아파트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회사를 통해서 내가 채무를 줬는데 그 채무를 못 갚았을 때는, 그치? 어떻게 된다? 그 홍길동 아파트 명의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싫다라고 해서, 만약 그럼 나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치?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사업해. 네가 사업해. 네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해. 그죠? 그러고 난데 나는 뭐 하겠어? 자본을 대겠어. 돈을 대겠어. 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돈을 대겠어. 그치? 돈을 대는 거예요. 근데 돈을 댔을 때, 그죠? 돈을 댔을 때, 자, 여기 뭐다? 이러면 타인 자본이라고도 하고, 타인, 아이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그치? 그죠? 어떻게 지우개, 하면, 그렇죠. 다 없어질 줄 알았어. 그죠?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에 법인을 만들어, 법인 만들어. 여러분, 자, 원천징수인데 왜 이렇게 법인이라든지 개인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법인과 개인에 따라서, 여러분, 원천 주는 데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과 원천징수 소득이 달라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 그치? 그리고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법인 관련해서 있었을 때 그 법인을 설립했어. 근데 법인을 설립했는데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하죠. 자, 그러면 얘한테 돈을 주는 게 자본인데, 그쵸? 자본인데 여기서 뭐가 돼서 타인 자본과, 그죠? 자기 자본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타인은, 그치? 법인, 나무로부터 빌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은행 대출. 그죠? 요거 대출, 금융권의 은행 대출 또는 뭐다? 그치? 타인으로부터, 제3자. 그죠? 제3자로부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회사 관계자 아닌 사람한테 돈을 빌려오는 게 타인 자본. 그죠? 이렇게 타인 자본을 빌려오면 뭐 줘야 돼요? 이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는 거고요. 상환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일을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이자 주고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기 자본이란 건 뭐냐면, 자, 얘를 설립할 때, 그치? 제가 주주라는 사람이 있어. 그죠? 이렇게 요 법인에 거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주주가 있어요, 주주. 그죠? 주식을 가져가지고 얘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주금액,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치? 돈을 주고, 네가 이 돈으로 벌어서 나한테 줘. 이런 개념이죠. 그럼 요거 주주. 이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있어. 주주는 뭐다? 주식을 산 사람이 주주죠. 그죠? 그러면 이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 그러면 이거는 뭐다? 남이야, 자기야. 자기 편이잖아. 그치?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자본. 그래서 요거 자기 자본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그치? 요 주식을 봤더니, 그치? 여러분, 제가 실물을 잘 볼 일은 없는데, 여기 액면가액이라는 게 있어. 자. 한 개, 액면가액이라고 해서 5,000원 이렇게 적혀져 있어. 5,000원. 그치? 그러면 요 주식을 살 때, 여기 표에, 그치? 표 딱지에 적혀져 있는 요 5,000원을 액면가액이라고 하고, 그치? 요 관련해서, 내가 5,000원을 관련해서 10장을, 그치? 10장을 많이 샀다라고 하면 5만원이죠. 그치? 그럼 5만원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지. 근데 여러분, 자본금. 그러면
법인이 주인한테로부터 자기 자본인, 그치? 5만 원을 받았을 때 그걸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회사 가치가 5천 원이 아니고 7천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5천 원 주고 이 회사의 권리를 살 수 있어요? 7천 원 줘야 돼? 7천 원 줘야 되죠. 그치? 그때 여러분 어떻게 5천 원까지는 자본금이라고 하고 2천 원을 뭐라 하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 거의가 액면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 우리가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액면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거지. 그럼 자본금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금은 액면가액에다가 곱하기 주식수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본금은 액면가액 계정이고 이거보다 더 많이 줬을 땐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 회사가 영 5천 원보다 못해. 4천 원 주고 살 수도 있어. 그래도 자본금은 5천 원이야. 그죠? 그러면서 뭐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지? 근데 왜 이 자본금이라는 개념을 국가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중요시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타인한테 여러분 이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그죠? 외상 매입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어도 요만큼은 네가 자본금은 유지해야 돼. 라는 의미에서 요 자본금을 이제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 회사는 액면가액에다가 주식수 곱했더니 자본금이 안 나오는데요?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어. 요건 이익, 그죠? 이익 상한 같은 거 했을 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래서 여러분 조금 요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죠? 법인 관련해서 보면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어. 그럼 자기 자본 관련해서 여러분이 그죠? 자본금하고 그 외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여러분 자 어떻게 됐어? 내가 그지? 돈만 주고 난 뒤에 얘는 뭐다? 얘는 이자 받아. 근데 나는 얘를 갖다 돈을 줬어. 그럼 이자 대신에 뭐 받을까? 난 이자 대신에 뭔가 돈을 줬으니까 뭔가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타인 자본, 은행에서 빌려준 대출 같은 거는 걔들은 이자 받아가. 근데 주주는 뭐 받아가? 주주는 돈 놓고 뭐 가져가? 이익을 배당받잖아. 그죠? 주주는 이익을 배당받아. 그래서 이익은 전부 다 주주 거야. 그죠? 주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요게 이익잉여금이 뭐다? 이익이 쌓여 있는 애 있죠? 요것도 뭐다? 내 거야? 자기 자본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이익을 보다 뭐로 가져간다? 배당으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배당으로 가져간다. 그죠? 그래서 주주는 그리고 얘한테는 여러분 자본금 같은 경우에 얘는 뭐다? 딱 정해가지고 1년 후에 상환해줘, 2년 후에 상환해줘 하지만 자기 자본은 상한 일은 없어. 그죠? 어떻게? 자본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본을 감소하거나 그지 감자를 해서 가져가긴 해도 이렇게 상한 날짜가 정해져서 가져가진 않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절충한 게 뭐냐면 그지? 상한 우선주라는 개념이 나올 수도 있어. 주식이잖아. 근데 얘는 뭐다? 언제 상환해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돈을 맡겨 주주가 돼. 그렇지만 얘는 뭐 한다고? 그죠? 이익을 가져가긴 하지만 언젠가 내가 요거 돈 언제까지 돈을 줘? 라는 이제 상한 우선주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너무 이제 많이 조금 이런 개념은 여러분이 회계나 세법 했을 때, 여러분 회계 세법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재산 몰라? 눈에 보이는 재산 알잖아. 통장, 그죠? 토지, 건물 알죠? 부채 몰라? 뭐요? 부채가 뭐예요? 빚이지. 그죠? 빚. 요거 타인 자본과 관련해서 요거까지 해서 빚. 그리고 외상 때 줘야 되는 거. 요거 알잖아. 근데 자본이란 개념이 잘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치? 그랬을 때 자본은 주주가 넣은 돈이다. 그렇죠? 그리고 주주가 넣고 당연히 그 회사의 이익은 전부 다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가 넣은 돈과 이익이 자기 자본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이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하냐면 개인 사업자인 홍길동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내가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겼어. 안 돼. 다음에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겠어. 나는 법인이라는 걸 만들겠어. 그래서 반드시 주식회사 홍길동이
홍길동이라는 걸 갖다가, 그치? 법원에 가서 설립을 했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홍길동 했어.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쓰다가 홍길동을 썼는데, 주식회사를 이제, 그치? 주식회사를 안 적었어. 그래서, 주식회사 뒤로 묶였어. 그랬을 때, 주식회사 홍길동과 홍길동 주식회사는 같은 회사일까? 다른 회사일까? 다른 회사예요. 처음에 딱 내가 세팅했을 때 그 상호, 그치? 주식회사는 앞, 뒤로 이제 여러분, 붙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딱 한 번 정해지면, 얘랑 얘는 다른 회사예요. 그치? 다른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회사도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거래처한테 했을 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홍길동이 됐어. 자, 홍길동이 됐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 사업 마인드가 있는 거야? 개인 사업 마인드. 그래서 이게 법인인데, 법인들을 마음대로 가져가. 개인은 어떻게? 개인은 사업용 계좌이긴 하지만, 그죠? 사업용 계좌라고 구분돼 있지만, 그거 다 내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통장에 가져가도 돼. 개인 사업자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용 계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등록하실 때 반드시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주요한 매출, 매입, 인건비는 그 사업용 계좌에서 나가셔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치? 사업용 계좌에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사업용 계좌인데, 개인 사업용 계좌인데, 아무리 그래도 개인 사업자라 해도 사업용 계좌란 그 뭐냐? 국가가 나중에 너 나왔을 때, 세무조사 나왔을 때 그 계좌 볼 거야 했는데, 거기서 축의금을 받았어. 내가 깜짝, 대표님 이거 뭐죠? 그랬더니, 개인은 마음대로 했단다. 아이고, 이거 사업용 계좌잖아요. 그지? 주로 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다른 계좌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한다? 내 통장에서 내가 뭐 입출금 바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 관련해서. 그럼 자, 어떻게 됐어? 나 주식회사 홍길동 했는데, 주인은 누구야? 나뿐이야. 1인 주주야. 1인 주주. 1인 주주. 주주 누구? 주인 누구? 주인 나 홍길동밖에 없어. 그치? 너 홍길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을까, 없을까? 그치? 요거 보면 돼. 자, 주식회사 홍길동이 통장을 만들어 갔어요.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갔어요. 그럼 자, 통장 만들어줘요. 통장 만들어줘요. 통장 만들어주는데, 자, 명의가 누구로 돼 있을까요? 명의가 이름이 누구로 돼 있을까요? 그치? 당연히 주식회사 홍길동으로 돼 있어요. 홍길동 게 아니에요. 주식회사 거예요. 이 법인 거예요. 법인 거.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 주인인데 주주로서 주식회사의 통장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갔다 못해요. 그치? 뭐 할 때만 가질 수 있어요? 이익을 배당받을 때만 가져갈 수 있죠. 주주로서. 그치?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 주주로서 1인 주주이면서 홍길동 1인 주주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자, 여러분 주식회사 얘기 들었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 그치? 소유는 누구? 주주. 경영은 모두 임직원. 그치? 경영은 임직원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1인 주주이지만 남한테 경영 못 맡겨라고 해서 내가 대표이사가 됐어.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럼 대표이사가 임원이 된 거죠. 임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임원과 근로자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종속적으로 고용된 거예요. 그치? 종속적인 거죠. 임원은 뭐요? 임원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써요. 근데 임원은 여러분 고용계약서 안 쓰죠? 그죠? 그죠? 위임. 그러니까 어떻게? 위임 받은 거예요. 왜요? 위임 받은 거. 그래서 이거 좀 맡아줘 라고 해서 오케이 내가 그래 맡아줄게 라고 해서 위임하고 수임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원칙적으로 상법상 그냥 맡겨서 경영해줘 라고 했을 때 급여나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법상 대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정관에 어떻게 돼? 이사, 그죠? 임원인 이사한테 대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관에 다 그냥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지. 규정이 없었다면 임원은 이임해서 맡아서 그지 관리하는 거 개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저는 이제 부장이냐 했을 때 부장으로 있겠어 아니면 상무나 뭐지 전무나 이렇게 임원으로 있겠어라고 했을 때 그죠? 어떻게요? 어떻게 보면 좀 길고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려면 부장이 낫죠. 왜? 이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그죠? 그래, 그렇게 정년도 보장되고. 근데 원래 임원은 뭐예요? 그죠? 주총회 해가지고 너 나가? 그죠? 해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임원이라는 거예요. 그치? 그런 개념이다라는 게 아셔야 되고. 자, 대표이사하고 이제 내가 주주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 대표이사이니까 뭐 받아요? 아까 급여 받을 수 있다 했죠? 정관에 급여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 급여 받을 수 있고요. 그치? 급여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다? 당연히 퇴직했을 때 뭐 할 때? 요거는 이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참. 당연한 건 아니에요. 임원은 퇴직금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근로자는 퇴직금 줘야 돼요? 안 줘요? 무조건 1년 이상이면 줘야 되는 거죠. 임원은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가져가죠. 그렇지? 그랬을 때 이것도 임원은 퇴직금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퇴직금 가져갈 수 있어요. 퇴직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주로서 난 주주니까 또 뭐 받을 수 있었어요? 이익에 대해서 뭐였어요? 배당받을 수 있었죠. 배당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자, 명의가 주식회사 홍길동으로 되어 있을 때,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는, 자, 이 통장에 손댈 수 있는 거는 뭐만 가능하죠? 주주로서 배당받아갈 수 있고요. 임원으로서, 대표이사로서 급여 받을 수 있고요. 급여가 근로소득이죠. 그치? 그리고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요거 퇴직소득요. 그치? 요거 외에는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외에 가져가는 거는 두 가지뿐이에요. 빌려가거나 횡령하거나. 그죠? 빌려가는 걸 뭐라고 해요?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왜? 특수관계인한테 대여를 해줬으니까 가지급금이라는 세법상 용어예요. 세법상 용어로 가지급금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상 용어는 대여금이죠. 그치? 그래서 그 외에는 뭐만 가져갈 수 있다? 빌려가거나 아니면 횡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 손대는 건 횡령이에요. 그치?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